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네 분 전문가 모시고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한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잼버리 대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이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좀 내렸습니다. 이제 짚어볼 건 짚어볼 때가 됐죠. 오늘부터 이제 일부 대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출국을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이 잼버리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었는지, 또 담당 주체는 누구였고 컨트롤 타워는 있었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현숙 장관 또 관련된 한덕수 총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26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인 폴란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의 공식 일정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 교통, 문화체험, 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좀 끝이 났습니다. 뭐 간단하게 총평을 좀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수영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를 어떻게 봤어요?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감정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형 행사를 주최했으면 당연히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우리의 국격을 또 전 세계에 좀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자면은 어떤 그 내실과 외형이라는 정말 이 간극을 드러낸 그런 어떤 민낯을 보여줬던 전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6년간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인프라를 갖췄다는데 도대체 뭘 갖췄는지 저는 그래서 이제 행사는 끝났습니다. 사실 저 어저께 제가 상암동에 일이 있어갔다가 K-팝 그 주변이 도로가 마비되고 그 말하자면 잼버리 참석했던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그나마 이게 마지막 행사치고 유종의 미가 조금 되겠군 하지만 잼버리의 정신이 사실상 K-팝이 아니잖아요. 연대와 그다음에 어려움을 도전 정신으로 이겨내는 이런 청소년들의 역경 딛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까 정말 저는 잘 복귀를 해가지고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징비록을 썼듯이 이번 잼버리가 2년 후에 또 아태 잼버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는 계획이 삼아야 되겠다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야당 패널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아니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사실. 이건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렇죠. 냉정하게 평가할 거면 해야 된다. 최수영 의원께서 굉장히 똑똑한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대회 초반에만 혼돈이 있었지 그 이후로는 중앙정부가 넘겨받으면서 또 기업들까지 나서면서 굉장히 빠르게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또 참여했던 잼버리 대원들도 물론 이제 태풍이 오니까 이제 야영지를 떠났습니다만은 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혼란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식의 임기응변이 뭐랄까요? 가치를 좀 빛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초반에 영국, 미국,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야영지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잼버리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마무리를 잘 했고 피날레는 K-팝이 이제 잼버리를 구해냈습니다. 결국엔. 하지만 이제 그 대원들이 12일 날 이제 퇴영식 이후에 17일까지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는데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례로 들면 이번 잼버리 유치 이후에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해외 공무 출장이 100여 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해외 출장을 100번이나 다녀와야 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100여 회의 공무 출장 중에 약 80% 이상을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부실했던 것은 꼼꼼히 따져봐야죠. 사실은
예산의 어떤 유용 내지는 낭비가 심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예. 앞으로 국무총리실의 감찰 내지는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주최 공동조직위원회를 맡았던 여성가족부부터 시작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까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먼저 여가부 문제, 여가부 장관 문제를 좀 짚어보죠. 뭐 예, 여가부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가 4%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세계연맹이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갖고 있지는 않고 참여 전화해 인원도 있습니다. 모르시면서 4% 만족하지 그거는 세계연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연맹이 저에게 4%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K-팝 콘서트가 전국 월드컵 경기장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지금 그러면서 K리그 연맹은 경기 일정 조율조차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여가를 지킬 권리를 지금 조직이 때문에 빼앗긴 거 아닌가 이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라북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절하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조직이나 아닌 아무 관련 없 아니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전라북도로부터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셔도 되는데요.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요. 아까 같이 뭐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계연맹이 할 말이다, 전라북도가 할 말이다, 지금 범죄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세요. 오후 때문에.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 미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질 겁니다. 근데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변인님? 일단은 저 영상에 이원택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본인 지역구입니다. 이원택은 지역구가 부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1년 전에 저렇게 지적을 하고 본인이 갔다 와가지고 지난해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을 했을 때 지금의 우리 김현숙 장관의 답변이랄지 잘 준비됐다는 말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고 아예 본인은 현장을 저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때만이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야당 의원이 지적했을 때 수용을 했다라면은 오늘의 이런 사태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어제까지 K-팝으로 이제 겨우 이렇게 그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의 마음을 달래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컨트롤 타워는 부재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기자가 장관에게 나중에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세계연맹, 스카우트연맹 핑계대고 전라북도 핑계대고 본인은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공동조직위원장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다만 이게 특별법에 보면은 최종 책임자는 또 국무총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여가부 장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특히 전라북도에 책임을 씌우려는 그런 식의 접근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는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가 완전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내고 난 다음에 엄밀히 따져보고 저는 이건 뭐 전라북도도 책임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부안군도 책임 있으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다 합쳐서 모든 지자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책임 소재, 총리를 포함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기 전제를 해서 이제 질문드린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뭐 지금 대통령실 용산에서도 뭐 굉장히 저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부글부글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간간히 들려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정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만약에 여가부 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 없다면 어떤 조치도 없다면 또 야당에서 또 탄핵 추진합니까? 탄핵이요. 예, 이상민 장관 때처럼. 지금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마 이런 4만 3천 명의 158개국도 아니죠. 두 나라는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156개국입니까? 이런 세계적 잼버리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가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저는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마 안 물으면 책임 지우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선 다만 우려되는 게 지금 여가부를 이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이었고 이번 기회에 그거를 마치 여가부 무용론이랄지 아니면은 여가부 장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김현숙 장관은 문책했으면 좋겠는데 여가부 폐지까지는 얘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숙 장관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정말 누구 말대로 예전에 한 3년 전입니까? 눈 떠보니까 선진국. 그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뿌듯하고 그런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많은 국민들이 그럽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됐다. 우리 국격이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계적인 잼버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정부가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소재를 따지고 이거야말로 저는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무부처인 여가부도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행사를 집행해온 전라북도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책임질 분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앞서서 뭐 백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형 행사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국제 행사들 많이 치릅니다. 대형 국제 행사 치르고 나서 잘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처럼 처참하게 정말 국민들이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런 만큼 누군가는 전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근본적인 문제, 왜 그런 장소를 했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제사보다 제밥에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새만금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다 좋았는데 무더위가 예상되고 또 홍수가 예상되는 그런 시기에 열리는 대회 아닙니까? 또 대회의 특성이 야영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새만금 개발이 주목적이었냐 아니면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주목적이냐 이런 그 과정부터 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6년의 준비 기간과 1,000억 원의 돈이 들었지만 그중에 5년은 그거 갯벌 메꾼이라고 5년 지나갔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캠핑장이 들어서고 이런 거는 1년의 준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준비해서 그런 자리 만든 게 과연 맞았는지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로 그렇죠. 속해 있는 그러니까 기간이군요. 애초에 그런 장소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본연의 본질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대회 유치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효과, 지역 개발 여기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는 꼭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여름입니다. 제일 대한민국이 뭐 요즘에 기후온난화로 여름에 그렇게 무더운 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폭염, 그다음에 태풍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지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라고 그랬더니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주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4만 명입니다. 4만 명.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것도 바깥에서 자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아까 3년 전에 눈 떠보니 선진국 했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깨끗한 화장실이었어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정말로 선진국 어디에도 비교되지 않는 깨끗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질서. 그런데 이번 잼버리 기간 중에 그 열악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우리 과거의 그런 무질서한 화장실을 전 세계에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 떠보니 후진국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장소가 거기여서 문제야. 그건 아니거든요. 1년 동안 과연 점검을 제대로 한 거냐는 거죠. 윤석열 정부 1년이 문재인 정부 5년의 그 터닥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뭐 큰 책임 누가 더 큰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론조사 보니까는 60%는 현 정부 책임이고 뭐 40%는 전 정부 책임이고 그러는데 40%나 60%가 똑같이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생긴 문제의 본질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 운영의 문제? 그렇죠. 운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거는 이거는 무능력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원인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책임의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뭐 다 말씀하셨지만 뭐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도 또 하나의 논쟁점이 되지만 또 아까 이제 지자체냐 아니면은 이제 여성가족부냐 지금 이제 우리가 김현숙 장관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누가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도지사나 아니면 전라북도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일단 따져볼 게 몇 개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야영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만금에 오래전에 매립이 끝난 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야영지로 선택된 곳은 잼버리 개최를 준비하면서 매립을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잼버리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나온 예산으로 매립을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매립지는 오랫동안 다져져야 습기가 그나마 덜 올라오는데 급조한 매립지니까 저렇게 뻘밭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저 이제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예요. 예, 그렇죠. 흙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그 새만금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를 짓겠다고 예산 시청을 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잼버리는 이미 끝났는데 내년 봄에나 완공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문제고 이게 그 건설 공사비를 책정해 보니까 3.3 평방미터당 거의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건설비에 거의 3배가 들어가는 공사를 한 거예요. 이거 공사 어디가 나눠서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굳이 오래전에 매립되어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매립된 곳을 매립하기 시작할 곳을 야영지로 선택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완공도 못하는 공사를 시작한 거로 볼 때 이게 지역 토건족들의 소위 예산 나눠먹기가 심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옆에 이제 고속도로 연결시키고 SOC까지 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이걸 실질적으로 어디가 주관을 했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 업체가 많이 이 이권에 개입을 했느냐를 따져봐야겠죠. 뭐 물론 감사나 감찰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돈 많이 간 곳이 책임이 많은 거예요. 전북도가 돈 많이 갔으니까 전북도 책임이 더 크다.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여가부는 책임 없어요? 여가부도 책임 물론 아까 이제 있죠. 운영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이 더 중요했대잖아요. 물론 책임이 있죠. 하지만 이게 주체지잖아요. 그쪽이. 전라북도가 주체. 부안군이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잼버리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느냐. 아까 제가 잼버리 핑계로 해외 공무 출장이 100여 회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80% 이상을 전라북도가 다녀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돈 많이 쓴 사람이 책임도 커야 되죠. 반론. 근데 저는 이런 뭐 우리 국격이 훼손되고 전 세계인뿐만 아니고 우리 자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대형 뭐 잼버리 사태라고 해야 되겠죠. 부실 사태인데 이거를 놓고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공방하는 게 사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대변인이니까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특히 온열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왔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민주당은 비판하는 논평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나온 기사가 뭐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 5년 못했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이제 전라북도 공격을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행사 잘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온 거 방어하는 논평이 나갔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상당히 참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데 1,171억 원 중에 실제로 80%는 2022년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그 이후에 집행된 돈이 한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상됐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난 6월 초에 93억 원 정도의 돈을 긴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해충등 방역, 폭염 대책, 이 예산을 여가부가 한 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다만 지금 중앙정부나 아니면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라북도 책임으로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프레임을 하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잘했다고 평창군이 잘했다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력을 저력을 보여줬다. 서울 올림픽 때는 그러면 서울만 잘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한 거죠. 그러면 새만금 잼버리가 잘 됐으면 부안군이 잘했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겠습니까? 역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치러냈다. 이런 말씀 했을 겁니다. 지금은 특정 지역 그리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간 걸 자기들 군비로 다 썼다고 지금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기도 전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는 거는 그건 정말 집권여당답지 않고 끝까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저는 계속 놀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총리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도 있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숙식이나 교통 이런 걸 전부 다 제공한다.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지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조직위와 중앙정부가 잘못하다 보니까 아니 그 돈은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검찰 특활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게?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론 자체가 김 장관을 문책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따져보기도 전에 먼저 문책을 해버리면 이 파행 책임을 정부 여당 쪽에서 좀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나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따져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정확히 드러났을 때 문책을 하고 경질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여론이 비등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자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희생양 찾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그 김현숙 장관에 대한 책임은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 행사 과정에서 성비 문제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이거는 조직위원장의 한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가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권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미투를 통해서 신장해왔던 그런 여성의 보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야지 보고받아 보니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뭐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했다는 식의 아니한 접근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중간에 불거진 해프닝성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좀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게 이제 과연 지역의 책임을 돌릴 수 있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지역 브랜드를 붙이는 거는 그 지역이 책임을 지고 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산 엑스포, 평창 동계올림픽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밴쿠버 올림픽이라든가 그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을 바로 도지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직위원장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지원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저는 책임 문제가 소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구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구에게 이것을 뭐 주홍구실 씌워서 너 책임을 져라라고 갈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제가 징비록 얘기했습니다만 다시는 2년 후에도 우리가 아태 잼버리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부산 엑스포도 유치하게 된다면 그 큰 행사를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행사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게끔 치룰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을 보유하느냐. 이번 대회에서 저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 누구에게 특정에게 짐을 지우거나 하는 쪽으로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보고 국회 상임이라든가 앞으로 혹시나 있을 국정조사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은 김현숙 장관에게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책임을 지운다면은 진상 규명이 된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바로 그냥 뭐 경질의 그런 조치를 취할 건 아니고. 그래서 선경질하면 이거 본인에 대한 책임 오히려 면죄부 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 관련 기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